임갑기 삼자조합의 시공간은 자축인 겨울이 분명합니다. 이 자연에서 겨울에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서 그 이치를 이 사주팔자에 그대로 응용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겨울에 하는 일은 가을에 얻은 이 시종자 신금을 해수에 풀어서 기토를 터전으로 무령을 신금에서 이 간목으로 바꾸고 땅 밑으로 하강하면서 뿌리를 내립니다. 금이 이 수를 통하여 목으로 윤회하는 과정이죠. 그 일상에 그대로 대입해 한번 보세요. 밖으로 나갈까요? 절대로 아니죠. 이 내부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설계합니다. 직업으로는 정확하게 건설 설계업 같은 물상이죠. 회사에서는 기획부에 어울리고 미래를 위한 장기 투자, 미래를 위한 공부와 같은 행위들입니다. 이런 이치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시공간의 방향과 흐름을 살펴야 합니다. 쓸모없어 보이나요? 방향을 모르면 내가 돈을 받는지, 상대에게 돈을 주는지, 돈이 들어와 수입이 생기는지, 돈을 써야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시간의 방향은 통변에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럼 시공간 방향을 한번 살펴볼까요? 임수가 갑을 향하여 갑니다. 이 수화가 목금의 움직임을 결정하기에 갑이 이 수를 향하여 갈 수가 없습니다. 임수를 향하여 갈 수 없죠. 이때 임수가 갑을 생하는 생극과 임수가 갑을 향하여 간다는 방향성은 전혀 다른 겁니다. 임수가 갑을 생하여 강해진다, 약해진다는 생극, 강약의 논리죠. 문제는 이 생극으로 갑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강해지면 마당새처럼 힘이 넘쳐나서 장작을 팰까요? 또 약해지면 집에서 골골하고 누워만 있을까요? 극히 비현실적인 논리입니다. 이 임수가 갑을 향하여 가면 임수의 하강 에너지의 영향을 받은 이 갑목은 무조건 아래를 향하여 내려갑니다. 이런 방향성을 이 성정으로 살피면 당연히 내향적이죠. 만약에 겨울의 시공간에 존재하는 임갑이 이 병화와 정화를 만나면 시간의 방향성은 그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즉 임갑병 삼자조합과 임갑정 삼자조합의 운동 방향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 시간 방향을 판단하는 기준점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반드시 사계도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이 임갑은 겨울에 배속된 시간부호이고 이 병화는 여름에 배속된 이 시간부호죠. 만약 시간 흐름이 임갑병으로 짜여지면 갑은 반드시 먼저 뿌리를 내리고 나서야 천천히 밖에 있는 이 병화의 분산 에너지와 조화를 이루어 상향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움직임이 그럼 단기일까요? 장기일까요? 당연히 장기죠. 왜일까요? 이 임갑은 겨울에 배속된 시공간이고 이 병화는 여름에 배속된 시공간이라서 이 전혀 다릅니다. 갑이 상향하려면 병화의 도움을 간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죠. 따라서 천천히 땅 위를 오르고 땅을 뚫고 나서야 비로소 무령이 을로 변하고 그때서야 비로소 을의 움직임이 빨라집니다. 즉 임갑병 조합이 이루어질 경우에 갑은 임수의 생을 받아서 하강한 후에서야 비로소 천천히 병화에 의해 밖을 향하여 가니까 그 속도는 느리고 장기적이죠. 이런 물상이 바로 오래도록 공부하여 박사가 되는 겁니다. 의학, 의료, 대학 교수와 같은 물상이죠. 그럼 이제 임갑정 삼자조합을 볼까요?
임갑은 겨울에, 이 정화는 가을에 배속된 시간부호죠. 이 정화가 임수를 향하고 임수는 정임합으로 갑을 기릅니다. 이때 갑의 방향성은 임갑병처럼 밖으로 향할까요? 전혀 향하지 못합니다. 오로지 하강하는 기세만 가지며 이 정임합의 특징으로 에너지를 집약하면서 내부에서 뿌리만 내리기에 밖으로 나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기술자 특징을 가질 수밖에 없죠. 전문적인 기술, 재능, 예술을 활용합니다. 이렇게 다른 에너지 특징을 용신론에서는 무엇이라고 하죠? 병화가 없으면 이 정화라도 쓰라고 해버리죠. 이 에너지 특징을 전혀 모르니까 함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병화가 없으면 차라리 개수를 쓰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 개수는 발산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병화의 분산 에너지 속성과 유사하지만 이 정화는 수렴 에너지로 시공간을 좁히니 사업 확장을 원하는 상황이라면 정화를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병화와 개수는 화와 이 수의 수이기 때문에 극의 관계처럼 보이시나요? 이런 생극론을 벗어나지 못하면 이 개수가 이 병화의 모친임을 깨우치지 못합니다. 즉, 병화를 만들어낸 에너지는 개수로 모친과 같으며 개수가 만들어낸 자식은 바로 병화입니다. 이해가 어려우신가요? 그럼 사계도를 믿고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봄에 개수가 을에게 에너지를 방사하면 좌우로 펼치는 을의 도움으로 이 수기는 줄어들고 화기는 팽창하여 이 4월의 병화가 뚜렷하게 그 에너지를 드러냅니다. 즉, 개, 을, 병. 이런 흐름이기에 만약 봄, 여름에 이 개병 조합이 이루면 병화는 개수의 도움을 받는 것이지 정화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죠. 이런 오행의 이치를 깨달아야만 개수가 병화를 극하는 정관이라는 단순한 생극놀이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저번 시간에 살펴봤던 임수와 기토의 관계를 시간 방향 개념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